진행은 원래 좀 저희가 한 40분 정도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왠지 아까 제가 초반에 보니까 김남길 배우님이 영화를 진짜 여러 번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욱 씨하고 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혼자 다 1시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까 질문지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보지도 않으셨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일단 먼저 인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길 배우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 시간만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우 대표님하고 우리 김재욱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화를, 사실 예전에 제가 몇 번을 봤었는데 이 영화를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또 큰 화면에 볼 수 있게 해주신 대표님과 우리 김재욱 씨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대표님 1시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보다는 영화에 대해서 제 사적인 것들을 많이 좀 집어넣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남과 여를 수입해온 김재욱입니다. 저는 형은 이제 예전에도 남과 여를 몇 번이나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의 존재만 알고 있었고 사실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조성규 대표님 덕분에 스크리너를 받아서 이 영화를 조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때 영화를 관람하면서 오랜만에 아주 영화에 푹 빠져서 홀딱 반해서 정말 기분 좋게 본 영화여서 이거 내가 가져올 수 있으면은 너무 기분 좋겠다 해서 제가 감독님 대표님께 쫄라서 같이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된 게 사실 김남길 배우님 덕분이에요. 원래 저희가 용산 CGV랑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생각했었던 관이 있었는데 극장 측에서 먼저 무슨 소리냐, 두 분이 오신다면 훨씬 더 큰 관에서 하셔야 한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 관이 철까라는 살짝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전부 이제 김남길 배우님이 네, 영화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코멘트 저 혼자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요. 어떻게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요즘 흐름과 또 스피드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영화예요. 그래서 지루한 부분들도 있으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좀 지루하게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요. 네. 네, 지루하게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뭐 휴민트나 왕과 사는 남자 뭐 이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또 많이 진행되는 이야기이고 정서를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 의미의 영화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 땐 예전에 처음 오랜만에 8월의 크리스마스 봤었을 때에 갖고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영화가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네, 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라 그때 당시에도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것도 뭐 이 영화도 그런데 영화 수입하는 일을 또 단편이나 유명한 예전 영화들도 수입해서 하는 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사실
영화사를 설립한 지는 5년 정도 전이고요. 첫 영화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져왔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마르틴 마르질라의 영화를 수입할 기회가 생겨서 언젠간 좋은 영화를 내가 직접 가져와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조그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5년 전에 이뤘지만 코로나 한복판이었죠. 안 그래도 잘 될 수 없는 디자이너의 다큐멘터리 네, 코로나 한복판에 또 용기 있게 또 무모하게 개봉시켜서 홀라당 말아 먹었었고요. 뭐 굳이 그런 걸로 뭐 제가 어떤 경제적인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 상처가 아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나 봐요. 다음 영화가 저도 스스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두 번째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될 것인가. 남과 여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나의 두 번째 작품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별 고민 없이 가져왔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저도 오늘 극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 배우의 눈을 정말 이만하게 보니까 안 그래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두 배우의 저는 눈빛이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가 서로의 감정을 굳이 대사로 주고받지 않아도 어떤 심리 상태로 흘러가는지가 느껴질 만큼 두 분의 멋진 그 눈빛 연기에 제가 반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또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이 감동이 몇 배인지 저는 정말 약간 나 왜 웃고 있지? 라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영화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정말 보면 볼수록 더 사랑하게 돼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좋은 영화 가져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네. 네, 좋은 영화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재욱이가 이런 얘기를 하기를 바란 건 영화를 뭐 고전 영화, 작은 영화부터 해서 수입을 했어요. 대표님, 감독님 겸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재욱이도 얘기했지만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혹시 모르죠. 저 몰래 하고 싶어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영화를 관객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걸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그 전에 바이크 타고 같이 뭐 자주 만나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는 안 하다가 요번에 남가요를 갖고 왔었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이게 시간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줘서 저도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이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영화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욱 씨는 영화 이거 보고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아까 재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는데 확실히 감정적인 표현에 대한 것들이 더 잘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몽유도 온도를 잠시 홍보하자면 타이트가 있나요? 그럼요. 갔다가 오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아니 저희도 이런 타이트가 너무 많아요. 몽유도 온도에. 그래서 이게 극장에서 보는데 좀 어지럽지 않을까 이랬는데 물론 배우는 다르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마이스트가 갖고 있는 힘이 좀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우의 표정을 그대로 두고 뭐 예를 들면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아이들과 그 세피아 톤의 식당에서의 대화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졌던 막 이제 사랑은 아니겠지만 이제 막 호감이 막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이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그 미묘한 온도감, 그 설레임, 그리고 이렇게 의자 뒤를 잡았을 때의 그 남자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지
여자도 그거를 느끼면서도 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호감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공기 하나하나가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았을까라고 너무 생각이 들고 뭐, 음악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감정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삼 오늘 극장에서 보니까 더 사운드 때문에 그런지 뮤직비디오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또 노래가 너무 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여기 노래가 너무 긴데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또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음악이 주인공일 수도 있겠다. 이 그 작품 그 제작 비화를 살짝 들려드리자면은 현장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모두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이 나오는 씬들에서는 정말 그 음악을 틀고 하셨대요. 감독님이 먼저 음악 제작을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촬영을 들어간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말 이 작품은 음악이 주인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큰 극장에서 보는 게 처음이니까 이렇게까지 음악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작은 화면이나 아니면 집에서 아무리 커봐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지금 나온 것만큼 크지 않은 TV가 있으니까 사운드를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만 크게 틀어놓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줄일래?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줄임말로 음악을 크게 못 들었는데 음악이 주인공 뮤직비디오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초반에 이 영화를 봤었을 때 했었고 오늘 큰 화면에서 보니까 그 두 남녀나 이 상황에 대한 정서나 감정을 노래 가사가 다 대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게 우리 한국 영화 만드는 것들이나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욱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가 너무 음악이 많은데 대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자꾸 음악으로만 깔리니까 이게 뮤직비디오인지 잘 모르겠어야 되는데 저때 당시엔 저런 시도가 진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시도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아까 재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여자 이렇게 남자가 들어갔을 때 저 어릴 때는 결혼 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받아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자의 심장이 재욱이 이제 얼마나 뛰고 여자가 이제 그걸 알면서 그거를 이제 피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막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자가 좀 무디진 게 아닐까? 끼고 있는 걸 몰라서 남자가 빼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거기 손 딱 빼는 인서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러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는 좀 더 지금은 저런 장르가 더 이해가 많이 되는데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좀 더 장난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자면 이게 제가 지금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담배 피우는데 너무 나가가지고 막 담배를 이 찬 공기에 담배를 너무 피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들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처음 연애할 때 애 얼굴에 담배불이 달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의 손가락에 있는 그 담배가 실제로 봤어요?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그런 게 요즘은 더 그런 게 더 보인다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어릴 때 미녀는 위험한 직업을 가진 남자와 위험한 남자와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까 보면서 어릴 때 그래서 위험한 남자여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남자를 찍었지. 아니요, 그때 나쁜 남자를 위해서. 근데 제가 왜냐면 그때 생각나는 게 지금 그 배에서 둘이 애들 데리고 옷 덮어쓰면서 손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하는 얘기지만 나쁜 남자 때 오연수 누나하고 엘리베이터 손 얘기할 때 사실 남과 여를 참고를 제가 해가지고 그때 그런 느낌을 좀 냈던 거였는데 오늘 보고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명확하게 느끼는 건 미녀는 위험한 남자와 유머스러운 남자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이스 하는 거 보고 오토바이 더 열심히 하면서 유머러스 안전한. 안전. 네. 연기들은 어떠셨어요? 배우분들 뭐 얘기를 하자면 4명의 이제 배우가 나오는 건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정말 네 씬인가밖에 안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전 와이프의 연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늘 특히 그 레이서라는 직업을 가진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선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장치가 잘 돼 있지 않은 이제 막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고 그 레이싱이라는 게 점점 발전해 가던 시기여서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였단 말이에요. 아까 몬테카를로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가로등 하나 없는 그 빙판길을 옆 사람의 여기서 브레이크, 여기서 더 밟아, 여기서 좌회전이라는 말을 믿고 끝까지 악셀을 밟아서 누구보다 빨리 그 코스를 주파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도 저 경기를 하고 있죠. 몬테카를로 레이스가 뭐 저는 뭐 자동차에 그렇게까지 잘 알진 않지만 WRC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 첫 번째 코스로 지금 아예 픽스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재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옆에 지금도 그때의 똑같이 그걸 똑같이 해서 옆에서 계속 해줘요. 직진하고 맨 밑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지금도 그렇죠. 그때 그 위험한 그 경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안에 뭔가 이렇게 큰 사고가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도 사람은 살 수 있을 만큼 이런 프레임 같은 거가 잘 돼 있어서 사망사고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남편을 둔 와이프가 경기 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거를 첫 등장을 하자마자 눈에서 오늘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만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조금 되게 감성적인 여자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오늘 다시 영화를 보니까 얼마나 저게 노이로즈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그 여배우의 연기가 너무나도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배우도 미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위험한 위험한 남자들 네.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게 저는 영화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 영화의 풀샷이나 넓은 사이즈의 앵글이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바스트 하나로 배우가 좋으면 모든 감정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배우의 힘이 얼마만큼 좋은지 중요한지를 느꼈던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전에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맨 마지막 장면이 그때 그랬거든요. 둘이 이제 애정씬을 찍는데 남자가 그러잖아요. 나레이션으로 나오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먼저 해놓고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래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여자의 감정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남자의 감정도 너무 이해가 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확실히 이게 제목이 남과 여가 서로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정말 다른 남과 여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어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남자는 좀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좀 단순할 수 있고 여성분들이 좀 더 갖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들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해서 이게 제목이 그런 의미에서 남과 영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좋은 건 근데 이 남자가 5,000km, 6,000km를 온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저걸 보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멀어.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도로가 잘 돼가지고 랭스에서 저기까지 파리까지가 한 1,100, 1,200이면 간대요. 근데 그 당시는 도로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도 뭐 500km 500km 그 정도잖아. 그러니까 뭐 또 파리에서 또 경찰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알아내가지고 독일까지 가잖아요. 그게 또 400km란 말이에요. 와 남자가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진짜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주인공을 보면서 그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게 또 미녀라는 사랑한다고 정보 한 번 날려가지고 그 5,000km 근데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게 지금 거기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되게 함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거잖아요. 모든 영광과 어떤 결과치를 다 갖고 있는 그 자리를 그 한마디에 벗어나서 가면서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내가 도착하면 어떻게 할까? 이 여자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정보를 너무 아침에 일찍 보내면 기분이 상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그 설레임들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으면서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우리가 표현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뭐 전화도 굉장히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고 더 쉬워졌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전보를 붙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삐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손쉽지 않았을 때의 그 애달픔과 그 그리움, 간절함 이런 것들이 더 뭐 지금은 지금 시대의 소중함과 뭐 그런 사랑에 대한 정서가 또 다르게 표현이 되겠지만 저 때가 항상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건 왜 늘 예전이 그리울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그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나 되게 빠른 시대에 살아도 전 그래서 이렇게 느린 영화가 좋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느린 영화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담은 거를 재욱이 덕분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굉장히 뜻깊고 좋은 자리가 아닌가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있어요? 아니 이제 슬슬 저희가 그만 떠들고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못 가게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또 원하시니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한 분만 관계자분 나와서 이거 마이크 좀. 제일 먼저 앞에 계신 분한테 먼저 드릴게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김재욱 배우님처럼 이 남과 여 영화를 이번 GV를 통해서 처음 알고 보게 됐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여운이 남는 영화라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네, 김장일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이제 벌써 60여 년 전에 제작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개봉을 또 하게 됐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어디서 좀 찾으시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님께서 요즘 좀 멜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정서를 가진 영화에 만약에 출연하게 되신다면 어떤 감정의 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표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네?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화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려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영화를 하면 저는 좀 더 설명적이게 노래를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 거라 좀 그 여자 배우의 스며드는 그런 감정을 좀 모든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데 집중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은유 비유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표현을 조금 해줘서 그런 소리나 아니면 지금 사실 차에서 오는 그 날씨, 비가 오는 거 여러 가지 것들도 그 흐린 날씨에 정확하게 어느 한 부분만 보이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감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냥 직업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도 이제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연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멜로에 관심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일 작게부터 시작해서 뭐 크게 뭐 사회로 얘기하면 크게 뻗어가는 관계들을 확장을 가질 때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멜로를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가요 같은 이런 멜로가 있으면 너무 해보고 싶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재욱이 때문에 사실은 더 제가 이런 장르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편하게 리메이크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작품을 좀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엔 이 남가요가 모든 멜로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요즘 이야기에 대한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좀 크죠. 재욱 배우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마이크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침 제가 여기 오늘 이제 행사 오기 전에 그 잡지 인터뷰를 하나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멜로에 관한 어떤 지금 저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게 된다면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 지점부터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에 맞는 그 언어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서 할 수 있는 멜로를 좋은 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락 수단이잖아요. 남녀 간에. 근데 저 때는 정보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이걸로 하는데 저기서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저것과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랑 이야기가 훨씬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옛날 시대가 만들기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재욱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멜로가 어떤 멜로를 할까라고 감독님들이랑 이제 PD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재욱이가 얘기한 이 지점이 되게 정확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재욱이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 연락하는 모든 SNS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감정 전달을 찾았으면 지금 사실은 되게 빠르고 손쉽고 누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는 결핍이나 상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도구나 뭐 활용되는 매개체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활용을 하되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리메이크를 발상에 전환을 해서 현대 배경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전으로 가세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보다 더 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시대로. 그러니까 정보도 없고 뭐 이거는 비둘기 날리는 시대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뒤집어 생각하면 예전에 어떻게 사랑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의 모든 이 지금의 사랑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조금 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받았는데 그러게요. 네. 답변하는데 한 5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또 손 너무 많이 드시네. 저 결정장애인인데 저 그래도 튀는 옷을 입으신 분 빨간데. 근데 지금부터 질문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질문. 김남길 배우가 농담으로 이렇게 길게 늘리지 않을 수 있는 질문.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나서
장과 아는 정말 성향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을 케어할 때 방식이라던가 전 연인을 정리하는 방식이나 사랑을 하는 방식 모두 다른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결국 서로를 끌려 이어진 것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김남길 배우님과 김재욱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캐릭터 중에서 더욱 이입이 되었던 캐릭터가 있으셨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에 끌리시는지 반대되는 것에 끌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말해야지 정확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하면 아니냐? 짱이냐? 하나 둘 짜장면처럼. 하나 둘 셋. 장. 자 이제 설명하세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저도 남자고 저 같아도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담배나 이런 거 빼고 뭐 애기 뛰어가는데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막 이런 장난을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요즘 과보호를 하지 않나라는 또 혼자 또 생각. 전 아이가 없지만 어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워가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뭐 제가 지금 욕을 먹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더 넘어져도 봐야 이게 별거 아니야. 무릎도 조금 까져봐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암으로 별거 아니야. 사람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해. 부모로서 언제까지 내 아이를 내가 이렇게 품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물을 먹이기보다는 물을 먹는 방법을,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이 시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장에 훨씬 감정이 입이 됐었고 어떤 성향에 더 끌리는가는 언제나 케바케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이랑 장이 성향이 다르다라고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끌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 이 영화 마지막에 그 기차역에 갔었을 때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지, 용기 있는 저만이 또 위험하고 유머러스하지만 용기 있는 남자가 미녀를 얻는 법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비슷한 부분, 틀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케바케인 것 같고 그게 사랑인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걸 사랑. 그리고 아까 재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아이에 대한 케어가 너무 길게 나온 건 아니니까 저 같으면 바다에 던졌을 것 같아요. 수영에. 전 사실 지금 저희 조카들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물론 여자아이들 둘이지만 네, 여자아이들 둘인데 저는 굉장히 집에서 엄하게,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게 하시는 반면에 저는 되게 집에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엄하게 해요. 재욱이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잘 와닿아요. 뭐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을 그걸 아이들한테 채우려고 찾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자면 내 자식이 너무 잘나고 최고고 이런 마음이 아니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질문. 네, 죄송합니다. 저요하신 분. 저요하신 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이랑 안이 서로 마음을 확인한 뒤에도 안이 전 남편을 계속 회상하는 장면을 되게 인상적이게 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나? 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직 없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진정한 사랑이 뭘까 항상 궁금한데, 혹시 두 배우님들은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시간짜리를 던지시고. 좋아! 이게 좀 올 것 같은데. 자, 재욱이 먼저. 참 술 마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짧게 얘기할게요. 언젠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너 내 팬미팅 와서 얘기해라. 저는 초대해 주시면 달려갑니다. 언제나. 저 예전에 10몇 년 전에도 갔다 온 기억하시죠? 네. 3월 28일. 3월 28일. 3월 언제? 28일. 28일? 아, 한국에 없네요. 한 남자 제발. 아무튼 답을 드리자면, 짧게 한마디로 드리자면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지 않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가 진짜 사랑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얼마나 잘해주고 뜨겁고 막 이게 아니고, 세상 누가 와도 내가 양보하지 않을 부분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까지 맞춰가게 되는, 그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진짜 사랑이란 말도 좀 웃기긴 한데 뭐 가장 깊은 사랑 중에 어떤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욱이를 아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얘기하는 건 정말 찐사랑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못하겠어요. 사실 그냥 얘기해봐 그래도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랑이 어떤 거다라는 게 어려워요. 늘 사람에 대한 관계이다 보니까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실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모를걸? 자기들이 왜 결혼했는지 몰라. 또 질문. 네. 저 뒷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맨 뒤에 있는 분 해볼까요? 두 분 중에 한 분. 네네. 마스크 쓰신 분이. 감사합니다. 저 두 분께 짧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관객의 입장에서 외모가 아름다우면 연기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두 분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김남길 배우님께 만약에 요새 배우들이 영화 수입해 주시는 거에 되게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 영화 팬분들이 이제 보답의 의미로 그 음원을 스트리밍 해드리고 있는데, 음원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이렇게 수입을 영화를 하신다면 하고 싶으신 영화가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입하고 싶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추천해준 영화들이면 이제 그게 제가 또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본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주시면 너무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연기가 참 어렵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늘 어려워요, 연기는. 나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처음에 예전에는 그거 보고 되게 발끈했거든요. 그 남자의 그 장에 대한 이야기에 뭐라고? 쉬워 보인다고? 이러면서 생기면 좀 더 쉽지 않냐고? 그런 거 되게 옛날에 어릴 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발끈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연기가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대사가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 남편의 이제 삼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때, 아니 이렇게 폴더처럼 접혔다 일어났다 접혔다 일어났다 하는 그 커트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그 가사 내용 중에 예쁘기만 한 여자를 뭐 사랑하는 것만큼 뭐 지루한 게 없다 그랬나 뭐. 삼바. 네. 예쁜 게 다가 아닙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데요? 그 사람 고유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텅 빈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가? 그냥 마음 제 기준에 함께 호흡을 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은 연기 열정이 없다거나 정신이 딴 데 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하지 싶을 만큼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거나 그런 사람이랑 할 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연기가 쉬웠어요? 잘생겨서? 언제나? 네,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요, 맞는 얘기니까. 아내 남편이 아까 이 삼바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에 브라질 갔다 와놓고 평생을 브라질에 산 사람처럼 그런 열정이 있나 그렇게 목에 막 확 빠져가지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어디만 가면은 그 그건 동네가 다 내 동네 같고 그렇게 되니까. 그건 맞아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일단 한 분 더 질문 받을게요. 네, 그쪽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여쭤볼까요? 아, 남자분 질문은 한 번도 안 받았네요. 아니, 저희 하시면 되고요. 그분 일단. 네. 그 김남길 저번 GV 때 나왔던 질문인데 그 저도 약간 궁금했던 거라서 김남길 배우님한테만 좀 여쭤보자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끌어안고 영화가 끝이 나는데 결국 둘이 안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남길 배우님은 그 둘이 굉장히 잘 이어졌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재혁 배우님은 팬미팅을 도대체 언제 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한데 팬미팅 왜 하네요? 진짜 궁금해서. 아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뭐 행사한 것들을 막 보고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천을 하면은 팬미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팬미팅 저에게 외쳐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뭐랄까요, 제가 지금은 또 저희 대표님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이제 남길이 형이랑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이랑 팬분들이랑 좀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예전보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대답드릴게요. 내가 팬미팅이라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오래전부터 좀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래를 하고 춤추고 토크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그런 걸 나누는 거를 원하실까?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할까? 그런 생각이 갇혀있다 보니까 점점 방에서 못 나가게 되는 것처럼 한 발자국을 내딛기가 조금 힘들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저도 언제나 그 한 발자국을 좀 내딛으려고 용기를 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핑계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저를 좀 몰아붙여서 용기를 내서 더 이상 팬미팅 좀 그만해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좀 그렇게 좀 만들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질문 뭐죠? 저봐. 팬미팅 질문 말고 그리고 그 전에 뭐죠? 영화의 엔딩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남길이 형한테 질문이었을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얘기랑 다른 얘기일 수 있으니까 재욱이가 대답을 또 같이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영화를 보고 할 수 있는 재밌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꽉 닫힌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를 유출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순간을 둘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기차역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안았던 그 순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서로 못 잊을 순간을 만들었다. 저는 그게 모든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야 열린 결말이 우리가 관객들한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부분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형태로 만들지 않았고 영화를 그리고 저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갖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안 왔어도 친구로 지내라고 하면 남자가 장이 썩은 얼굴로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딴소리를 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와가지고 저렇게 안 왔고 근데 저 예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냐면 왜냐면 장이 안을 얼굴을 잡잖아요. 근데 캡처되어 있는 화면에 안이 표정이 안 좋았어.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상 써져서 이거였나 이쪽이었나 이래가지고 거기까지만 해라는 거 표정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해피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욱이 얘기는 재욱 배우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재욱의 이 마음이 너무 옆에 있는 저한테 와닿아서 연기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누군가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다 연기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성향상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재욱이가 이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팬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예전에 제가 재욱이가 원래 뭐 보여줄 게 많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춤은 추지 마라. 근데 진짜 보여줄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예전에 재욱이한테 제가 밴드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도 했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되게 잘하고 그런 밴드의 DNA가 너무 멋있어서 예전에 나쁜 남자 찍을 때도 재욱이의 그런 DNA를 되게 많이 좀 시샘을 했었던 되게 멋있다 저 친구 배우를 하는데 저런 음악 활동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뭐 곧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한 명 있어도 마이크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맞아 그럼 남자분 한 번만. 네 김남길과 민영. 저는 그 김남길 배우님하고 김재욱 배우님이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이 영화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가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라면 어떤 심정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뭐 특전사라든가 아니면 뭐 갱단의 이론이라든가 어떤 그 감정을 가지실까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위험한 직업이라서 너무 좋고요. 왜냐면 좀 특별한 느낌들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직업적이랑 상관없이 그 친구의 고유의 그 사람에 대한 색깔 때문에 응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만큼 사실은 좀 더 대중적이거나 보편적인 직업이 아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많이, 좀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하면서 사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험한 거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갱단보다는 윙슈트 이런 거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또 레드불에서 후원을 받는 정말 익스트림을 즐기는 어떤 그런 분이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는 다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를 찾은 사람에게 나 때문에 그거를 좀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고 막을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거꾸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위험한 남자가 미녀를 얻는 것처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위험한 여자가 미남을 얻는다.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늘 자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김남일 배우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또 이제 김재욱 배우님 꼭 하셔야 될 얘기가 있죠 또 마지막에.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잠깐 그 계속 앉아있는 사진만 찍으니까 지난번에 정은채 배우도 그렇고 그림 너무 안 예뻐서 나와서 두 분 사진 좀 찍어주시고 배우분들 퇴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그 저희가 준비한 또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오리지널 66년 포스터 꼭 선물로 꼭 받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오늘 감독님도 대표님, 감독님 대표님과 또 우리 배우 진재욱 배우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화를 큰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보게 돼서 너무너무 이제 감회가 새롭고 결국엔 요즘 다 어려운데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들이 있으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 김동욱 위원장님이 만드신 다큐 시사회 갔다 왔는데 제가 영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영화도 그렇고 모든 영화들이 극장에 오는 의미들이 조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화 콘텐츠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도움을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화는 어떤 건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지만 그 잘 되는 영화, 상업적인 영화를 떠나서라도 다양성이나 우리가 문화적인 거를 좀 즐기고 이런 입장에서 많은 영화들을 더 사랑해 주셔서 작은 영화들도 극장에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형한테 이 GV에 대한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라고 느끼게 해줬던 게 뭐 가타부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야 재호가 다 알겠고 다 시끄럽고 그냥 갈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형이 그냥 와주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배우가 내 동료구나라는 어떤 자긍심까지 느끼게 해줄 만큼 정말 형님 덕분에 이렇게 큰 관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영화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저희 영화 이제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극장관이 많지도 않고 상영 횟수가 많지도 않은 작은 60년대 옛날 영화지만 오늘 보신 분들 중에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님들에게 약간 데이트하시라고 선물로 이 영화를 이렇게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그 당시에 보셨어야 할 시대에 못 보셨던 세대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면은 젊은 시절의 어떤 자기들이 좀 이렇게 생각나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조금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이제 극장에 보내드릴 거고요. 뭐 당연히 20대들도 많이 봐야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서 사진